현재 가벼운 감기나 몇 번의 기침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지치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흔한 질병이 성가시게 만들기 전에 감기를 초기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감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감기에 걸리기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감기의 주범이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붐비는 장소를 피하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같은 군중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면역력이 강한 듯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내부에 진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면역력이 약해서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언제 감기에 가장 잘 걸리시나요? 찬바람을 맞은 뒤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며 감기가 시작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저녁의 쌀쌀한 날씨는 감기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반대로 더운 여름에는 심지어 개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또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수면 부족,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 혹은 과로로 인해 피로해질 때도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이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온 조절에 실패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파충류와 같은 변온동물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항온동물입니다. 체온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기능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코는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기능이 약해지면 차가운 공기가 직접 몸속으로 들어와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뇌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추위를 느끼며 가끔 약간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체온 저하가 감기와 관련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기의 원인은 단순히 차가운 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과로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로 인해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하면 면역 체계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 체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발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감기 초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한기를 느끼거나 몸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이미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감기의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체온 유지와 안정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체온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최악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과로하지 마세요. 감기는 흔히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며 과로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면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감기 환자와 접촉할 때 감기에 걸리기 쉽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과로는 종종 질 낮은 수면과 몸의 회복 시간 부족을 동반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감기를 막는 주요 방어 세포인 백혈구의 활동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불리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감염되기 쉬워집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기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신체가 과도한 코르티솔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며 이는 면역 체계의 자가 방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둘째, 몸이 냉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샤워 후 머리가 젖은 상태로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머리를 말리지 않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에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체온 저하, 두통, 심지어 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잘 말리세요. 마찬가지로 땀으로 옷이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으세요. 특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땀으로 옷이 젖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감기를 예방하세요. 셋째, 찬 음료나 차가운 음식을 피하세요. 누군가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지 찬 음료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찬 음료를 마시면 혀뿐만 아니라 코, 점막의 작은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로 인해 코가 들이마신 공기를 데우는 능력이 감소하여 차가운 공기가 폐와 기관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따뜻해지며 자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넷째,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코로 숨을 쉴 때 코, 점막의 점액과 작은 털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걸러내는 자연적인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상태에서는 이 보호막이 사라져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코 호흡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어느 날 약간의 열과 초기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서둘러 해열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대신 간단한 마사지 방법으로 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쉬운 방법은 대추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대추혈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높은 경추 아래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곳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약 3분간 대추혈 부위에 직접 흘리면 됩니다. 따뜻한 물의 열기가 몸 전체로 퍼지면서 몸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후 몸을 잘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싸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세요. 다음으로 뜨거운 죽이나 수프 한 그릇을 드셔 몸을 내부에서 따뜻하게 해보세요.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되는 죽을 원하신다면 파 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방에서 총백이라고 불리며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지니고 있어 체온을 높이고 감기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파 뿌리 서너 개를 죽이 끓는 마지막 10분 동안 추가하세요. 이후 간장 등으로 간을 맞추면 맛있고 먹기 쉬운 죽이 완성됩니다. 이 죽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이 방법은 약 37도 정도의 미열과 초기 감기 증상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의사의 상담을 받거나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빠른 회복을 돕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특히 날씨가 변덕스러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유익한 내용에서 또 뵙겠습니다.